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희입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노재승이라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재승의 모습에서 윤석열이 오버랩되는 모습들, 윤석열의 모습에서 노재승이 보이고 노재승의 모습에서 윤석열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노재승이라고 하는 국힘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인물, 지금 과거부터 이어졌던 극우적 발언이 조명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이 노재승이라는 인물이 극우적 발언을 한 것과 윤석열이 극우적 발언을 한 것, 사실 굉장히 동일합니다. 의미도 동일합니다. 근데 노재승이라는 인물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은 왜 제대로 논란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이것도 참 의문이죠. 자, 아무튼 노재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짚어야 되는 반복적인 위험 신호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5.18 부정 정규직 제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빙의좌 극우 발언 논란이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노재승 블랙워터 포트 대표, 과거 SNS의 발언들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계속해서 낳고 있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어떤 이슈에서 편향된 극우적 사고방식을 드러내면서요, 심지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조차 얘는 안 된다라고 손절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은 그릇된 이 노재승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망언을 배설했고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기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얘기하면서 광주항쟁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부정론자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향한 일방적인 찬양 일색의 평가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는 정말 황당한 소리를, 이런 건 짓거렸다라고 하죠. 자, 이승만 박정희가 없었으면 인터넷 페이스북은커녕 노동당 통제받으면서 새벽부터 곡괭이질 했을 사람들이라는 헛소리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독재 정권이 초래한 민주주의 후퇴 등에서는 눈을 감은 편협한 사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경제 문제에서도 이 양반은 정규직 폐지론자를 자처를 하면서요,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한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놓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동일 임금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고용구조 전방위의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인지가 궁금하다라는 비꼬는 반응들이 다수였다라고 하죠. 자, 이 밖에도 그 DP 영화 보셨죠? 넷플릭스 드라마죠. 넷플릭스 드라마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국군 헌병대 탈영병 체포조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 포스터를 게시를 하면서요, 영화 이 82년생 김지영 밀리터리 에디션이라고 소개를 해놓은 문구도 논란이 되었다라고 하죠. 가부장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을 현실적으로 조명한 영화를 군대 이야기와 단순 비교해놓은 것부터가 부적절하다는 발상이란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을 조롱하는 등 몰상식한 행보로 논란을 자초해서 끊임없이 이 논란을 부추겼던 윤서인의 책을 게시글에 올려놓은 것도 문매를 맞았다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1일 1망언과 닮아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혐오 발언과 차별 조장, 왜곡된 역사관을 끊임없이 감추지 않고 드러내왔던 인물이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정규직 폐지론 관련돼서는 지난 9월 이 윤석열이 청년과에 간담회에서 임금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망언을 내뱉었던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씨 지난 7월 5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노총 불법 집회 관련 기사를 붙여놓고서 경찰의 실탄 사용에 이견이 없습니다라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고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온갖 선동과 날조 음모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여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정말 인간 이하의 망언들을 끊임없이 배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함익병, 그러니까 병적 증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독재를 미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하는 거, 남존 여비 사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 헌법에 대한 것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익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의 내용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함익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을 비롯해서요. 윤석열이 주축으로 그 병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의 그 선대위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익병을 인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함익병에 대해서 보류한 것만 보고서 이 사안을 결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본질적 문제의 포인트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의 선대위가 함익병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함익병에 지난 독재 미화와 남존 여비의 인식,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인선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익병 방송을 통해서도 그간 많이 내비쳤던 전문가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익병에 대해서 인선의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이런 사람이 이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노재승 역시도 같은 대목으로 읽어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자, 어쨌든 함익병에 대해서 뭐 논란이 일자 즉시 철회가 아니라 보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문제의식을 느꼈다라고 얘기한다면 즉시 철회를 외쳤겠죠. 그러나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윤석열의 모습, 결국 보류의 형태로 언제든 해명을 하면 다시 인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함익병의 사상과 윤석열의 사상이 동일한 지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익병이 독재를 찬양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전두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전두환 옹호 발언을 배설해서 최근에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 함익병의 남선 우월적 인식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이 윤석열은 뭐 페미니즘이 뭐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어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윤석열의 그 남존 여비 인식을 또 확인할 수도 있었던 부분, 이 역시도 함익병과 아주 맞닿아 있던, 사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이 가치관과 함익병의 이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함익병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선대위의 그 윤석열 혼자만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어제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검찰 공화국에 대한 신호를 알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행을 하는 과정의 위험 신호라고 얘기를 또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위험 신호가 또 나온 거죠.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선이 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비니좌라고 하는 노재승이라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재승,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리, 전두환을 옹호하면서 독재를 미화하는 논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관심도, 그리고 국민 감정에 대한 공감도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던 그 행동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윤석열 기억하시겠지만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하는 와중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된 내용을 들고 와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해야 된다, 한일 간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무역 문제와 동일하게 이걸 같은 선상에서 일본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그랜드 바겐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망언, 그 정치 선언을 했었던 이 당시에 윤봉길 기념관에서 사실상 독립운동가 를 욕되게 했던 만행을 펼쳤다라고 봐도 무방했던 것이죠. 게다가 윤석열의 부친이 일본 1호 국비장학생으로 넘어가면서 친일파와 매국노의 어떤 전형적인 경제학자들의 원조격, 원로 친일 교수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노재승이라는 인물이 친일 논란에 윤서인의 책을 게시한 점까지 이어지는 부분들도 역시나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매우 완벽히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두고 보게 되면 이번 역시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윤석열에 의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행의 위험 신호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 널리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채팅 활발히 남겨주신 분들, 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